식사 후에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느낌이 오고 괜히 짜증이 올라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마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식사 뒤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입니다. 이 급격한 치솟음은 잠깐으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건강 나이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체지방이 더 쉽게 쌓이고 췌장에 부담이 쌓이며 나중에는 혈압과 심장 쪽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50세 이후에는 특히 이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전보다 근육은 줄어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같은 밥 한 공기에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적게 먹어야지 하는 정도의 마음가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 그리고 식사 직후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사 순서입니다. 한 숟가락을 어느 것부터 먹느냐만 달라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둘째,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 선택입니다. 즉시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로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학 연구와 영양 상담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방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문제인지부터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그 안의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피 속의 당 수치가 갑자기 치솟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른 당은 몸에서 에너지로 다 쓰지 못하면 금세 지방으로 바뀌어 배나 허리 주변에 쌓입니다. 또 혈당이 급하게 오른 만큼 다시 급하게 떨어질 때 심한 피로감과 졸음, 과한 허기가 몰려와서 또 단 것을 찾게 만듭니다. 이런 반복은 살이 잘 안 빠지는 몸, 쉽게 지치는 몸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식사 뒤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일이 잦으면 인슐린 저항성도 커져서 나중에 혈압, 혈중 지방, 심장 쪽 부담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양을 줄이려 하고 단 음식을 끊으려 하고 밥을 절반으로 덜어내려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순서입니다. 무엇부터 드시느냐가 혈당 곡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채소나 나물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그리고 생선이나 달걀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이나 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나중에 드셨을 때 식사 직후 혈당의 최고치가 훨씬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단지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의 가장 높은 지점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순서를 기억하기 쉽게 채, 단, 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입니다. 먼저 채소로 위장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나물 한 젓가락, 샐러드 한 젓가락, 살짝 데친 브로콜리나 배추나 미역 무침을 천천히 씹어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우리 장 안에서 일종의 부드러운 벽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뒤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당이 한꺼번에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솟구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계란 프라이, 삶은 달걀, 두부조림, 두부부침, 생선구이, 닭가슴살,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기름을 뺀 살코기, 반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또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주어 탄수화물의 흡수가 느려집니다. 이 역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탄수화물입니다. 밥, 국수, 빵처럼 주로 전분으로 이루어진 음식은 마지막 단계에서 드십니다.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을 아예 악마 취급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순서만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아예 처음부터 드시는 대신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든든하게 채운 뒤에 밥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평소와 같은 양을 드셨어도 혈당의 최고치가 낮아지고 그 뒤에 찾아오는 졸음과 폭식 충동이 줄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 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흰쌀밥, 국, 김치, 반찬 몇 가지로 드시지요. 이때 첫 숟가락을 밥부터 드시는 대신 나물과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십니다. 시금치나물, 미역무침, 데친 브로콜리 같은 것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니다. 두 번째로 삶은 달걀이나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세 번째로 밥을 드십니다. 가능하다면 흰쌀밥만 가득 드시기보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처럼 도정이 덜 된 곡류를 함께 드시면 더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점심을 밖에서 드실 때도 방법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한식 식당에서 반찬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때 반찬 중에서 채소류부터 먼저 드세요. 무침 야채나 나물류를 먼저 드신 뒤 생선구이 한 점이나 두부 반찬으로 단백질을 채우십니다. 마지막에 공깃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만약 면 요리를 드셔야 한다면 면을 바로 한 젓가락 가득 드시지 마시고 먼저 곁들여 나온 야채나 단백질을 조금 드신 다음 면을 드시는 식으로 순서를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면을 드실 때에도 삶은 달걀이나 두부, 닭가슴살, 그리고 데친 채소를 곁들이면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과일은 언제 드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식사 전에 과일을 먼저 드십니다. 그러나 혈당 관점에서는 식사 마지막에 드시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단맛이 강한 과일을 맨 처음 비어있는 위에 넣으면 당분이 바로 흡수되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사의 끝으로 과일을 드시면 이미 채소와 단백질이 위에서 막을 이루고 있어 과일 속 당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식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너무 강하지 않게 희석한 식초 물 한 모금을 마시거나 식사 속 샐러드나 나물에 식초가 들어간 양념을 곁들이는 방법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식초 안의 산 성분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서 식사 뒤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위가 예민하신 분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초 원액을 그대로 삼키는 방식은 치아와 위를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섞거나 음식에 곁들여 드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권고됩니다. 지금까지는 식탁 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식탁을 떠난 뒤에 할 수 있는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식사 후 짧은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만 끝나면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식사 후에 가볍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식사 직후 혈당의 급등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나아가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야 하느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장시간 숨이 찰 때까지 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식사 직후에서 30분 사이, 가능하다면 15분 정도만 편안한 속도로 걸어주셔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보다 더 짧게라도 식사 뒤에 일어나서 3분만이라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운동이 아니라 금방 굳어버리려는 혈당을 근육이 바로 써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큰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은 마치 스펀지처럼 피 속의 당을 빨아들여 에너지로 태웁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췌장이 덜 지치게 됩니다. 이 걷기는 체중 관리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뒤 혈당이 빨리 꺼지지 않고 잉여 에너지로 남아버리면 그 남은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로 저장됩니다. 식사 뒤에 천천히라도 일어나 움직여주면 그 남은 당이 지방 창고로 가기 전에 근육에서 먼저 써버리게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허리 둘레와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하는 주간 운동량 기준에도 식후 걷기를 3번 반복하는 습관만으로 그 기준에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단 것을 이미 많이 줄였는데 더 줄여야 하나? 답은 반드시 아닙니다. 완벽한 금지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균형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채소를 먼저. 둘째, 단백질을 든든하게. 셋째,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천천히. 넷째, 식사 뒤에는 잠깐이라도 걷기. 다섯째, 식초 양념이나 현미 잡곡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선택을 자주 하기. 이 5가지만 익혀두셔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이 5가지를 일상에 적용하는 작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끼 이상은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셔보십시오. 흰쌀밥은 매우 빨리 소화되어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만 도정이 덜 된 곡류는 섬유질이 많아 더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 조림, 생선 조림, 계란 요리, 기름을 뺀 살코기 반찬은 단백질을 채워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순서를 지켜 드시면 밥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고 식사 뒤에 달콤한 간식을 찾는 마음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간식 시간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한 번에 단 음료나 과자만 드시는 대신 견과류 몇 알과 채소 스틱을 곁들이는 식으로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을 같이 드시면 당이 더 천천히 흡수됩니다. 특히 액체로 된 단 음료는 고체 음식보다 위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혈당을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식탁에 작은 초록색 접시를 항상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접시는 채소 전용 접시입니다. 밥상에 앉으시면 먼저 이 초록 접시부터 비우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랜 시간 반복하실수록 몸은 순서를 외웁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그러면 어느 날부터 잠깐 앉았다 일어나서 걷는 습관까지 자동으로 따라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보통 아주 솔직합니다. 숨이 가쁘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식사 뒤에 머리가 맹맹하다. 이 감각들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안내문입니다. 특히 50 이후에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식사 순서와 식사 뒤에 작은 움직임만 바로잡아도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식후 짧은 걷기만으로도 혈당과 혈압이 낮아지고 나아가 심장과 혈관 쪽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를 확인했다고 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앞에 놓을 문장은 이것입니다. 채소부터 드시고 단백질로 든든하게 채우시고 밥은 천천히 마무리로 드십시오. 식사 후에는 15분만이라도 걸어 주십시오. 이 순서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 못지않게 강력한 생활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누구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 오늘의 한 걸음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변화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